자, 오늘의 건강 닥터 우리 가족 치아 건강 지킴이 권민수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권민수 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요즘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많이들 정말 많이 알고 계실 정도로 굉장히 대중화된 치료인데요. 치아가 상실됐을 경우 이제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치료법 임플란트인데 아무리 임플란트가 좋아도 사실 자연 치아를 능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요즘 임플란트가 굉장히 보편화되면서 관련된 정보를 손쉽게 접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래도 자연 치아가 더 좋은 이유는 이 자연 치아에는 뿌리 부분을 둘러싸주고 있는 치주인대라는 조직이 있어서 음식물을 씹으실 때 그걸 느낄 수 있게 해주고 네. 충격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직들이 없기 때문에 흔히들 임플란트를 하시고 나서 음식물을 씹으실 때 느낌이 좀 덜하다고 표현을 하시기도 하고요. 네. 형태적인 차이도 있기 때문에 음식물이 끼이는 현상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중한 내 자연 치아를 최대한 보존하실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도 역시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기 점검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우선적으로 스케일링을 자주 받으시는 것이 좋고요. 나라에서 1회 보험 혜택을 적용해 주니까 꼭 챙겨서 받으시기를 바라고 네. 이 정기 점검을 통해서 그 충치 치료나 잇몸 질환 같은 것이 발생했을 때 초기에 처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신경 치료나 잇몸 질환들을 제거할 수 있는 네. 식은달 절제술을 통해서 자기 치아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좋습니다. 임플란트 정말 자연 치아를 대신할 수 있는 현재적으로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자연 치아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제 자연 치아를 최대한 살리고 보존하는 데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이 자연 치아를 탈 없이 오래오래 유지할 수 있을지도 좀 살짝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충치도 그렇고 잇몸 질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정도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치료 옵션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충치 치료 같은 경우에는 네. 네, 일단은 자연 치아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살짝 먼저 좀 이야기를 더 듣고 충치 치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예. 일단 자연 치아를 살리기 위해서는요. 정기적인 점검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스케일링을 잘 받으시고요. 그리고 충치 치료, 충치가 심한 경우에는 신경 치료를 통해서 치아를 보존하실 수가 있고요. 네. 잇몸 치료와 잇몸 치료로도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치주 수술을 통해서 자연 치아를 보존하실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치아 뿌리에 염증이 있을 때도 이 염증을 제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치료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연 치아를 보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예방 관리법부터 여러 가지 방법들 알려주셨는데 치아나 잇몸 상태에 따라서 이제 최선의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충치도 마찬가지고 잇몸 치료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정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선택 방법들이 있습니다. 충치가 심하지 않을 때에는 앞에서 네. 보신 바와 같이 레진 치료, 인레이 치료로 간단하게 치료를 하실 수 있지만 충치가 깊은 경우에는 신경 치료를 받으시고 전체적으로 덮어 씌우는 크라운 치료를 통해서 치아를 보존하실 수 있습니다. 네. 크라운 치료 같은 경우는 치아를 굉장히 이제 많이 좀 깎아내야 되는 그런 경우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레진 치료나 인레이 치료보다는 치아를 좀 많이 다듬어야 되는 단점이 네. 있지만 네. 그래도 자연 치아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신경 치료도 저는 굉장히 좀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제 어릴 때 막 그 어금니 쪽에 신경 치료 네네.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 신경 치료라는 게 신경을 이렇게 차단시켜 주는 건가요? 신경을 차단시켜주는 치주 복소술도 있기는 하지만요.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은 네. 치아 뿌리까지 있는 신경이 많이 손상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신경을 제거를 해주고 그 신경관 안쪽을 치아 재료로 메꿔준 후에 크라운 네. 치료를 한 도면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크라운 치료를 하게 된다면 이제 반드시 신경 치료가 좀 수반이 돼야 되는 그런 거군요. 자, 이렇게 충치 치료하는 방법 들어봤고요. 잇몸에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 상당히 많잖아요. 잇몸 치료는 또 어떻게 치료가 될까요? 네, 잇몸 치료 같은 경우에도 정도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치태, 플라그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 경우에는 가벼운 스케일링으로 어느 정도 제거를 할 수가 있고요. 네. 이게 딱딱해져서 치석이 된 경우 또는 치석이 잇몸 안쪽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직접 수기기를 통해서 긁어주는 활택술이나 치주 소파술을 통해서 염증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보다 더 심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치주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 치아 상태도 중요하지만 이제 치아를 감싸고 있는 잇몸에도 이제 건강을 좀 지키기 위해서 정기적인 스케일링이 좀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 보시면서 임플란트 치료 혹은 치과 치료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과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전화 주셔서 병원에 가시기 전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전화 많이 주시고요. 혹시라도 직접 전화 연결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요. 상담 내용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이제 발치 없이 잇몸 치료를 통해서 자연 치아를 살릴 수 있었던 사례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거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신경치료 후에 네. 크라운 치료를 받으시고 이후에도 잇몸 안쪽으로 고름이 계속 생기고 염증이 재발을 해서 저희 병원으로 내원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 경우에도 임플란트까지 권고를 받으셨다고 했어요. 아예 발치를 해야 된다. 네, 네. 이제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이제 타원에서 설명을 해주셨었는데 네. 그래도 저랑 이제 상의한 후에 그래도 우리가 자연치아를 한번 살려볼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을 시도해보자. 그렇죠. 라고 우리가 결정을 하고 나서 네. 직접 잇몸 안쪽을 이렇게 수기구를 통해서 긁어서 염증을 제거해주고 네. 다행히도 지금 수개월 동안 자연치아를 보존하면서 살려서 쓰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네. 그 다음 사진 있는데 한번 볼까요? 예. 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어금니 뿌리 사이 쪽에 염증이 생겨서 이 염증으로 인한 고름 주머니가 생겼는데요. 네. 이 경우에도 잇몸을 직접 드러내서 그 안쪽에 있는 염증들을 확인을 하면서 손기구를 통해서 직접 제거를 하고 염증을 완화시켜드렸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렇군요. 또 이렇게 잇몸에도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큰 수술이 필요하다는 그런 사례 저희가 처음 봤는데요. 이렇게 치주 수술을 또 잘 해서 치아 발치 없이 임플란트까지 가지 않고도 자연치아를 살릴 수 있었던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런 신경치료나 뭐 잇몸 치료 뭐 이런 수술을 통해서도 이제 자연치아를 살릴 수 있다면 너무 좋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증이 제거되지 않을 경우에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신경치료나 잇몸치료 후에도 치아의 뿌리 쪽에 이렇게 염증이 남아 있다면은요. 그 오염된 뿌리 끝부분을 잘라내면서 주변의 염증을 함께 제거하는 치근단 절제술을 통해서도 치아를 어느 정도 보존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그림 조금 가까이서 설명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윗니인가요? 예, 이게 그림이? 지금 도면상으로는 그 윗니 앞쪽 부분인데요. 네. 이렇게 뿌리 쪽에 염증이 있는 경우에 염증을 제거하면서 뿌리 쪽 부분을 이렇게 잘라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네. 거꾸로 신경치료를 해주면서 네. 이 부분으로 다시 염증이 역으로 퍼지지 않을 수 있게 치료를 해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이 치근단 절제술 치료 사례 하나 만나보고 또 다른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실제 환자분의 사례죠? 네, 맞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저쪽에 보면 뿌리 끝에 염증이 보이죠. 그래서 잇몸을 열고 들어가서 네. 그 오염된 그 뿌리 부분을 잘라주고 염증도 제거한 다음에 이와 같이 신경치료를 거꾸로 해줘서 다시 염증이 내려오죠. 위로 퍼지는 것을 네. 막아주고 그 부분은 뼈이식을 통해서 네. 회복을 시켜드린 케이스이고요. 잇몸으로 인해서 내려간 그 보철물도 마진이 잘 안 맞고 이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최종적으로 보철물도 교체해서 이렇게 조화롭게 완성해드린 케이스입니다. 네, 참 치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저희가 이런 사례 보면서 더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아서 정말 사회생활하는데도 참 어려움이 많다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치아 상태가 이렇게 나빠지기 전에 좀 치과를 자주자주 방문해서 치아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권민수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최우선이 아닌 최후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고요. 병원에 가시기 전에 임플란트 치료 혹은 치과 치료와 관련된 고민과 궁금증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원장님, 다양한 치료에도 이제 자연치아를 살릴 수 없을 경우가 분명히 또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네, 그럴 맞습니다.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임플란트 치료죠. 네. 예. 어떨 때인가요? 네. 우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치주염이 상당한 기간 방치되게 되면은 이처럼 중증 치주염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치아를 잡아주고 있는 치조골까지 심한 손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발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처럼 안타깝게도 치아를 살릴 수가 없는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통한 보철 수복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지금 다 발치하신 상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좀 일찍 만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았던 케이스죠. 맞습니다. 일단 그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냥 뭐 잘 모르는 저희가 봤을 때도 굉장히 잇몸이랑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런 경우에 이제 그 다음 그림 보면서 설명을 좀 나눠볼게요. 이건 또 다른 분의 사례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부분 틀니를 좀 오래 사용을 하셨는데요. 부분 틀니도 수술적인 부담이 없는 굉장히 좋은 치료 방법이지만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부분 틀니를 걸어놓은 치아들이 흔들리게 되면서 치주염이 이완이 되게 됐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발치를 하고 네. 위쪽 같은 경우에는 전체 임플란트를 해서 수복을 해드린 케이스고요. 네. 다행히도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치주염이 심하지 않아서 여러 치아를 살릴 수 있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게 해서 중증 치주염이 있었고, 심한 위쪽 같은 경우에 이제 발치하고 임플란트 시술을 했고, 아래쪽은 가급적이면 이제 많은 치아를 살릴 수 있었던 그런 사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치주염이 사실 충치보다 더 무서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치주염. 예.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느끼실 수 있죠. 예, 그 굉장히 좀 나이도 젊으신 분들도 치주염으로 인해서 치아를 다 이렇게 좀 상실하신 경우도 저희가 많이 봤는데, 치주염을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어떤 경우에 발치가 필요한지 다음 사례 보면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같이 날씨가 좋을 때 야외 활동 많이 하실 텐데요. 네. 이제 야외 활동을 하시다 보면은 자전거를 타시거나 등산을 하시거나 많이들 하시죠? 예, 운동 같은 거 하시다가 넘어지거나 부딪히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음. 그런 경우에 치아가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치아가 빠졌을 때는 꼭 그냥 가져가지 마시고 흰 우유나 환자의 타에 또는 생리식염수 등에 넣어서 1시간 내로 방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치과에 네. 그렇게 보관한 치아를 가지고 가시면은 살려서 쓸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이 환자분처럼 입술이나 턱 부분이 찢어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처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다행히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층별 봉합을 통해서 흉터가 조금 남기는 했지만 네. 그래도 외상 부분은 처치를 잘 해드렸는데요. 아쉽게도 치아 같은 경우에는 보관을 제대로 해오지 못하셔가지고 치아는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하셔야 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치아 상태가 이제 그 외상으로 인해서 치아가 이제 빠지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우유, 또 환자의 타액, 그리고 생리 식염수를 보관해서 1시간 이내에 방문하면 그걸 이제 다시 좀 심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경우에 따라서는 그 치조골이 같이 손상을 많이 받지 않은 경우에는 네. 다시 심고 양옆에 건강한 치아들에 고정을 해서 살려서 쓸 수 있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네, 우리가 반드시 좀 상식처럼 기억을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례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사례, 예, 이분도 치아를 많이 좀 잃으셨네요. 예, 이런 경우에는 예. 이제 씹는 힘이 세시거나 또 다른 기타 이유로 치아가 많이 닳아 있는 경우에 치아가 닳게 되면은 치아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윗니 아랫니 물리는 것을 교합 관계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이 교합 관계가 무너져서 이 높이가 낮아졌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발치를 통한 임플란트를 해서 이 높이를 회복해 줘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윗니 위에도 지금 임플란트가 식립이 됐고 아래쪽에도 어근위 쪽에 임플란트가 식립이 됐네요. 네,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치아 상실 또 마모 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씹는 교합 관계가 또 좋지 않아서 이런 경우에 이제 치아를 또 발치하고 임플란트 시술했던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연 치아를 살릴 수 없는 임플란트 치료를 고려해 봐야 하는 경우도 저희가 살펴보고 있고요. 다음 또 케이스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 보여주세요. 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만난 시기가 굉장히 좀 아쉬웠던 경우였는데요. 네. 묻혀있는 사랑니 앞쪽으로 물혹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물혹이 점점 커지면서 그 앞에 치아의 뿌리를 이렇게 녹이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앞에 치아도 같이 발치를 해드린 경우였었는데요. 그러니까 멀쩡한 앞쪽의 치아인데 사랑니 그렇죠. 옆에 있는 치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물혹이 조금 작은 경우, 작았을 때 만났으면은 앞에 치아를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케이스였습니다. 예, 이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사랑니가 이렇게 안에 묻혀 있고 나지 않는 경우 상당히 많거든요. 네. 큰 이상이 없다면 뽑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뽑아두는 게 좋을까요? 네, 그 부분이 사실 굉장히 애매할 수 있는데요. 궁금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물혹이 없는 경우에 불편감을 발생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이렇게 물혹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치과 점검을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이런 물혹이 생기면 환자가 좀 통증을 느끼게 되나요? 그게 이제 느끼는 경우도 있고 안 아닌 느끼는 경우도 경우도 있군요.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요. 그래서 사랑니를 또 아직도 발치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진짜 정기적으로 스케일링하러 좀 갔다가 사랑니 주변의 치아에도 문제가 없는지 한번 꼭 점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치아나 잇몸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빨리 좀 병원에 찾아가서 그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자연 치아를 오래 잘 사용하려면 이라는 이야기도 저희가 좀 나눠보고 있는데요.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케이스처럼 물혹 같은 것이 오래 방치되고 커지게 되면은 아래쪽에 있는 하치조 신경도 가까워지고 이것을 제거하려면은 신경 손상이나 감각 저하도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은 정기 점검을 계속 받으시고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이 많은 전문의에게 꼭 진료를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연 치아를 오래 잘 사용하기 위한 방법까지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건강 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권민수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건강 매거진 보고 계시고요. 임플란트가 꼭 필요한 경우, 자연 치아를 살릴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저희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지금 임플란트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인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임플란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불편함 때문에 고민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상담 전화 주셔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전화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52세 여성분이십니다. 52세 여성분께서 전화 주셨고요. 아래 어금니 떼운 게 떨어졌는데 며칠 전부터 아프고 피도 납니다. 라고 사연을 남겨주셨어요. 자, 일단 빨리 병원에 좀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원장님? 네, 이런 경우에 단순하게 이전에 수복하셨던 보철물이 떨어진 것이라면은 가지고 오셔서 간단하게 재부착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보면은 아프고 피도 난다고 하시는 거를 봐서 보철물뿐만이 아닌 주변 잇몸 내도 좀 문제가 있으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철물은 보철물대로, 잇몸은 잇몸대로
질환을 체크를 받으시고 네. 적절한 처치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치과에 가셔서 한번 진료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대 시청자분께서 이런 사연을 남겨주셨어요. 운동을 하다가 앞니 2개가 깨졌는데 임플란트를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좀 활발하게 그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에게는 흔하게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네, 맞습니다. 요즘 같이 이렇게 날씨가 좋아졌을 때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셔서 앞니가 다치시는 분들 맞아요.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네. 이 경우에도 무조건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치아가 어느 정도 손상이 되었는지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조금 깨진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레진 치료나 크라운 치료로 회복이 가능하지만요. 네. 신경이 노출될 정도로 크게 파절이 된 경우에는 신경 치료도 꼭 동반이 돼야 될 수 있고요. 뿌리 쪽이 부러진 경우에는 양옆의 치아들이 건강하다면은 철사로 묶어서 어느 정도 부목처럼 대줘서 고정을 시키고 경과 관찰을 하는 방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임플란트가 꼭 최선의 방법은 아니니까요. 그 치아 파절편이 있으시다면은 그것을 가지고 가까운 치과에 내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깨진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좀 먼저 파악하는 게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또 사연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시청자분께서 이런 사연을 남겨주셨어요. 위는 무치약이고 아래는 앞니만 남았는데 임플란트가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이분도 아마 치주 질환이 있으셨나 봐요. 위쪽이 지금 치아를 다 상실하셨다고 하네요.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틀니를 사용하고 계실지 아닐지 모르겠지만요. 네네. 틀니를 장기간 사용하셨을 경우에는 우리 치아를 잡아주고 있는 치조골이 치아가 빠지고 나서 굉장히 수축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아래쪽 같은 경우에 신경도 가까워질 수 있고 위쪽 같은 경우에는 상악동이라고 하는 공기주머니가 굉장히 가까운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CT도 찍어보고 정밀 검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뼈이식이 필요한지 평가도 필요할 것이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틀니를 동시에 사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임플란트 치료가 이제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전문 병원에서 한번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시고 본인에게 꼭 맞는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전화를 통해서 정말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을 물어보고 계신데요. 임플란트와 관련된 고민과 궁금증도 좋고요. 다양한 치과 치료, 또 치주 질환과 관련된 고민과 궁금증도 상담 전화로 받아보고 있으니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부담 갖지 마시고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지킴이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이제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생방송으로 저희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보기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건강의 환경을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최우선이 아닌 최후의 선택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임플란트 치료가 아무리 좋아도 자연치아를 잘 살리는 게 일단 가장 먼저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임플란트 치료 전 단계에서 그럼 우리가 고려해 볼 만한 치료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바로 이런 경우인데요. 네, 그 앞에 그림으로 한번 다시 보여주실까요? 예. 예, 이런 경우인데요. 치아가 한두 개 상실됐을 경우에는 양옆의 치아가 건강하다면은 이 치아의 빈 공간을 양옆의 치아에 걸어서 수복을 해주는 브릿지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적인 부담도 줄어들고 네. 치료 기간도 상당히 단축시킬 수 있어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단점도 조금 있는데 단점도 한번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단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양옆에 인공치아를 걸어서 진행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네. 멀쩡한 치아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삭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치아가 빠진 부분이 시간이 오래되면은 좀 수축되는 경향이 있어서 발치와의 치조골 소실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약간의 단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이제 내 치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경우 이제 브릿지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임플란트 치료 전 단계에서 내 치아를 잃었을 때 해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으로 브릿지 치료 알려주셨고요. 브릿지 치료가 가능했던 다음 사례 있으시면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이 환자분 같은 네. 경우에 두 번째 작은 어금니 부위 쪽을 보시면은 굉장히 치주염이 심해서 만약에 임플란트 치료를 선택하셨다면은 뼈 이식의 양도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야 됐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치료 기간도 꽤 길어졌을 텐데요. 네. 환자분께서 브릿지 치료를 선택하시고 진행을 하셔서 다행히 수술적인 부담 없이 빠른 기간 내에 치료를 완성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네, 치아가 하나가 상실됐던 경우고 이제 양옆에 인접 치아를 깎아서 브릿지 치료했던 그런 네, 경우네요. 예, 다음 그림 하나 더 볼까요? 네, 이 경우에도 신경 치료를 받으시고 치아가 부러져서 이렇게 내원을 해주셨는데요. 이 경우에도 만약에 임플란트를 선택했다면은 네. 위쪽에 있는 상악동이라고 하는 공기주머니 부위에 뼈 이식이 상당히 들어갔을 텐데요. 네. 환자분께서 브릿지 치료를 선택하시고 수술적인 부담 없이 빠른 기간 내에 치료를 완성할 수 있었던 그런 경우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브릿지 치료가 가능했던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권민수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고요. 임플란트 치료에 관련된 고민과 궁금증 있으시다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양한 치과 치료, 또 여러 가지 치주 질환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과 궁금증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67-0012번, 02-66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좀 부담스러워서 이제 직접 전화 연결을 주시지 않고 상담 내용만 남겨주신 분이 있다고 하거든요. 상담 내용 화면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여성분이 전화를 주셨고요. 잇몸에 여드름처럼 고름이 생겼습니다. 어금니 뿌리에 염증이 생긴 거라고 하는데 발치를 꼭 해야 할까요? 라고 상담을 남겨주셨어요. 네, 이런 경우에 해당 치아에 신경 치료를 받으신 이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또 궁금한데요. 네. 신경 치료가 없이 충치로 인해서 뿌리 쪽에 염증이 생기고 고름 주머니가 생긴 것이라면은 그 사이즈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신경 치료를 안 받으셨다는 가정하에는 저는 신경 치료를 먼저 권장을 드리고요. 네. 신경 치료를 받으신 이후에도 뿌리 쪽에 염증이 남아 있는 경우라면은 치아의 그 뿌리 부분을 잘라내면서 주변의 염증을 같이 제거를 해주는 치근단 절제술을 고려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치근단 절제술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 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전화상이다 보니까요.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전화 활짝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02-667-0012번으로 임플란트 치료, 또 다양한 치과 치료, 또 다양한 치주 질환과 관련된 여러분의 고민과 궁금증 편안한 마음으로 많이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또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원장님, 예전에는 치아가 이제 여러 개 없을 경우에는 이제 가장 먼저 좀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틀니 치료였거든요. 예, 틀니 치료도 최근에도 여전히 좀 많이들 하고 계신 방법이긴 하죠. 네, 맞습니다. 치아가 한두 개가 아니고 네. 이렇게 여러 개 상실된 경우에는 부분 틀니나 전체 틀니로 수술적인 부담 없이 경제적인 부담도 줄여드리면서 치료를 해드리고 있지만요. 네. 앞선 브릿지 치료와 마찬가지로 틀니를 많이 쓰시게 되면은 치아를 잡아주고 있던 치조골이 좀 줄어드는 단점이 있고요. 네. 아무래도 자연 치아나 임플란트보다는 저장력이 떨어지고 틀니 같은 경우에 꼈다 뺐다 하면서 청소를 해줘야 되는 불편감이 아직 남아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틀니 치료도 있지만 이제 틀니 치료의 여러 가지 불편함을 또 개선해서 최근 들어서는 뭐 틀니와 임플란트를 결합한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임플란트 치료로 바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부담은 적지만 또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는 틀니 치료 사례 하나 있으시면 소개해 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쪽에 치주염이 심해서 이미 빠진 치아들도 있었는데요. 네. 아쉽게도 살려서 쓸 수 있는 치아들도 없었기 때문에 위쪽에는 금속 부분을 보강한 완전 틀니를 해드리고 아래쪽에는 임플란트를 사용한 부분 틀니를
해서 저작적인 부분과 심미적인 부분도 함께 해결해드렸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위턱 전체 틀니 그리고 아래쪽 턱 부분은 이제 부분 틀니가 이루어졌던 그런 사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권민수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최우선이 아닌 최후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고요. 혹시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병원에 가시기 전에 임플란트 치료와 관련된 고민과 궁금증 있으시거나 또 치주 질환, 또 다양한 치과 치료에 대해서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67-0012번, 02-66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어놓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이제 내 치아를 살릴 수 없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 하나씩 알아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브릿지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고, 두 번째로 틀니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고 보편화된 치료가 이제 바로 임플란트 치료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틀니처럼 저장력이 감소되는 일이 없고 이렇게 꼈다 뺐다 하면서 청소해야 되는 불편감이 없죠. 네. 그리고 남아있는 치아들이 있다면은 임플란트가 튼튼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치아도 보호를 할 수 있고 충치가 생기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단점 역시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요. 수술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회복 기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충치는 생기지 않지만 관리가 좀 소홀하다면은 네. 임플란트 주위에 염증이 생겨서 실패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죠. 맞아요. 그래서 임플란트 치료도 무조건 좋은 점만 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저희가 특징과 단점들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임플란트 치료가 최근에는 너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굉장히 흔한 치료가 됐지만 사실 국내에 도입된 지는 30년밖에 안 됐다면서요. 네, 어떻게 보면 네. 30년이라는 기간이 좀 짧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임플란트가 굉장히 보편화되고 이렇게 널리 알려진 이유는요. 네. 여러 산학들의 많은 노력과 연구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네. 최근에는 컴퓨터 분석 임플란트가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미리 임플란트가 들어갈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위험한 해부학적 구조물인 신경관이나 상악동 같은 경우에 각도를 미리 조정을 해서 피할 수가 있고 뼈이식 같은 경우에도 어느 위치에 어느 정도의 뼈이식이 필요한지 미리 예측을 한 다음에 수술을 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30년이 뭐 짧다면 짧을 수 있고 길다면 길 수 있겠지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대중화될 수 있기까지 정말 많은 연구와 그런 노력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첫 번째로 이제 컴퓨터 분석을 통해서 치과 치료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임플란트 치료가 이렇게 많이 좀 보편화된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실제 치료 사례 있으시면 하나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아쉽게도 살릴 수 있는 치아가 없어서 위아래 전체적인 임플란트를 해드린 케이스인데요. 네. 그래도 컴퓨터 분석 임플란트를 통해서 미리 임플란트가 들어갈 위치를 결정을 하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빠르게 수술을 진행해드렸던 케이스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컴퓨터 분석 임플란트 치료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사례 있으시면 하나 더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분도 컴퓨터 분석 임플란트를 통해서 수술에 쓰이는 가이드를 먼저 만들었고요. 이 가이드를 사용해서 임플란트를 우리가 예상한 위치에 위험한 해부학적 구조물들을 피해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식립을 한 후에 네. 보철물까지 완성해드린 케이스입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그래도 아래쪽에 치아를 몇 개 살릴 수가 있었고요. 컴퓨터 분석 임플란트를 통해서 통증도 줄이고 환자분이 느끼실 수 있는 불편감도 상당히 줄어들어서 네.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컴퓨터 분석 임플란트 치료를 통해서 예후가 좋았던 사례 두 가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권민수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고요. 지금 임플란트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신 분들, 또 치주 질환 때문에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는 분들 다 좋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전화 주신 분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68세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네. 성운경입니다. 네,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제 어떤 고민과 궁금증이 있으신지, 지금 치아나 잇몸 상태가 어떠신지 저희 원장님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다름이 아니고 예. 한 2년 6개월 전에 치주염에 의해서 이빨을 발치를 했는데 이 기간 내에 그 임플란트를 어느 정도 빨리 해야 하는 건지 지금 해도 되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갖고 전화드렸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치하신 지 2년 정도 되셨다고요? 네네.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네요. 그래서 그 사이에 혹시 틀니 같은 것은 사용을 하셨는지요? 그런 건 안 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지금 치조골이 남아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요. 상대적으로 틀니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면은 그래도 치조골들이 어느 정도 남아 있을 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치아들이 조금 있으신가요? 네, 지금 현재 빠진 건 2개밖에 안 뺐는데요. 네. 네네. 그런 경우에는요, 충분히 임플란트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고요. 혹시 발치를 하실 때 그 고리식 같은 게 필요하다는 얘기도 들어보셨나요? 그 얘기는 잘 안 들은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위쪽일까요? 아래쪽일까요? 한쪽은 아래쪽이고 예. 오른쪽은 위쪽인데요. 예, 어금니나 혹시 앞니 위치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른쪽은 그 사랑니 옆에 있는 거고 예. 왼쪽 아래쪽 부분은 사랑니에서 3번째 이빨인데요. 예. 그 3번째 이빨이라고 하시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작은 어금니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 좀 오래 방치하게 되면은 이 치아들이 빈 공간으로 좀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쓰러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 너무 방치를 하시게 되면은 맞아요. 빈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할 공간도 줄어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너무 늦기 전에 어느 정도 쓰러지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더 방치하시는 건 별로 좋지 않을 것으로 네. 생각이 됩니다. 지금 2년 정도 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치열이 이제 더 이상 무너지기 전에 좀 빠르게 임플란트 치료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치료 시기 놓치지 마시고 병원에 가셔서 임플란트 상담을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문자 상담이 들어와 있어서 문자 상담 하나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보여주시죠. 자, 50대 남성분이십니다. 얼마 전에 치아가 부러졌는데 잘 보이지 않는 위치라서 그냥 두었어요. 혹시 이대로 방치하면 염증이 생길까요? 아니면 어떤 치료를 좀 받아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네, 치아가 부러진 위치가 잘 보이지 않는 위치라고 하시는 걸 봐서는 네. 좀 어금니 쪽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어금니 쪽 같은 경우에 약간 깨진 경우에는 그냥 두셔도 괜찮은 경우들이 있는데요. 네. 이게 만약에 좀 큰 경우라면은 그 깨진 부위를 통해서 이 균열 라인이 점점 커지고 그로 인해서 다른 치아의 다른 부분들도 계속 부서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신경이 노출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굉장한 불편감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네. 너무 방치하지 마시고 가까운 치과에서 꼭 점검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도 이제 조금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단은 가까운 병원에서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 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중요한 건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인 것 같고요. 뭐 어느 정도 부러졌는지 모르지만 일단 병원에서 한번 검사를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임플란트 또 다양한 치과 치료, 치주 질환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전화상이다 보니까 또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약간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꼭 유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원장님, 저 이제 또 이야기를 더 나눠봐야죠. 임플란트 네. 치료가 가능했던 그런 사례들까지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사실 치료 기간이 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궁금해지더라고요. 보통 네. 임플란트 하면 환자분들께서 긴 치료 기간이 너무 부담스럽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네, 네. 대부분 임플란트 하면 좀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리시는 걸로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 근데 최근에는 기술도 많이 발전하고 해서
임플란트를 수술 받으시는 당일날에 임시 치아까지는 해드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자, 그림 보면서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예, 이 환자 같은 경우에도 예. 물론 그 뼈 상태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요. 그쵸? 다행히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치주염이 있었지만 음. 남아있는 뼈들이 괜찮은 상태여가지고 어.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바로 임시 치아를 만들어 드릴 수 있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아, 상태가 너무 안 좋으셨어서 그러면 기존에 이제 틀니를 사용을 하셨던 건가요? 아니요, 이분 같은 어. 경우에는 틀니도 사용을 안 하시고 네. 그럼 거의 어, 못 드셨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아, 네, 그렇군요. 굉장히 치과에 오는 게 두려워서 아. 참고 계시다가 용기 내서 저희 치과를 방문해 주셨는데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수술하고 네. 빠른 시일 내에 임시 치아까지 만들어 드려서 굉장히 만족하면서 가셨던 네.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일단은 그 방문하신 그 당일에 이제 임시 치아까지는 완성이 되기 때문에 치아가 없는 상태로 더 오래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불편함은 없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다음 그림 하나 더 보면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분도 위쪽에는 치아가 지금 2개밖에 없었던 경우네요. 네, 맞습니다. 예. 이분도 앞에 분과 마찬가지로 치아가 남아는 있었지만 살릴 수 있는 치아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요. 살릴 수 있는 치아는 신경 치료를 해서 크라운 치료를 통해서 보존을 해드렸고 네. 살릴 수 없는 부위에는 발치를 통해서 임플란트를 했고요. 네. 그리고 수술하시고 한 이틀 정도 뒤에 소독 받으시면서 이렇게 임시 치아를 완성해드렸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3D 프린팅 기술도 굉장히 발전을 했고요. 치과 재료도 굉장히 좋아져서 이렇게 빠른 기일 내에 임시 치아를 해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네. 많이 미루지 마시고 꼭 용기 내서 치과를 방문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임시 치아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임시 치아를 사용할 때 좀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완전히 완성된 치아는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임시 치아를 통해서 기능적인 부분과 심미적인 부분을 동시에 해결해드리고 있지만요. 네. 그래도 임시 치아는 최종 보철물보다는 강도가 좀 약할 수 있기 때문에 아. 너무 단단한 음식이나 질긴 네. 음식들은 좀 피해 주시기를 권장드리고 있고요. 예. 그리고 임시 치아를 해드릴 수 있을 정도로 뼈가 괜찮은 상태여도 임플란트가 뼈에 완전히 붙기 전에는 좀 조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흔들릴 수 있는 거죠. 네. 예, 좋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제 뭐 하루, 이틀, 3일 내에 임시 치아까지 완성이 될 수 있는 경우도 많지만 또 임시 치아다 보니까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아래, 위 모두 치아가 거의 없을 때도 이렇게 하루나 이틀 사이에 임시 치아까지 완성이 되나요? 네, 물론입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네. 위쪽, 아래쪽에 다수의 임플란트가 필요했던 케이스인데요. 수술하시고 당일날 임시치아까지 이렇게 완성을 시켜드려서 네. 심미적인 부분과 기능적인 부분을 한꺼번에 해소를 시켜드렸죠. 그래서 네.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그런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권민수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최우선이 아닌 최후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셨다면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임플란트 치료를 또 빨리 하는 것도 좋겠지만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이게 임플란트가 하나, 2개가 아닌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네, 맞습니다. 임플란트를 많이 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경제적인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쵸? 네, 예.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임플란트의 식립 개수는 줄이면서 심을 수 있는 부위에 임플란트를 심고 틀니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부분 뼈가 안 좋은 경우에는 상태가 좋은 부분에다가 임플란트를 심고 그 부분을 활용해서 틀니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치과 치료에도 이제 하이브리드 용어가 등장을 하네요. 자, 케이스를 보면서 자세하게 어떻게 치료가 됐는지 한번 자세한 설명 들어볼게요. 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네. 위쪽은 어쩔 수 없이 전체 틀니를 해드린 케이스인데요. 네.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활용한 틀니를 함으로써 네. 유지력은 높여주고 저장력을 조금 더 향상시킬 수 있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꼭 전체 임플란트가 아니어도 임플란트 몇 개를 활용한 이런 부분 틀니도 가능하니까요. 네.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부분 틀니는 또 전체 틀니보다는 훨씬 더 편안한 부분이 있겠죠? 맞습니다. 네. 임플란트 기둥이 저장력을 향상시켜주는 기능도 그렇죠. 있고 틀니를 잡아주기 때문에 유지력 또한 향상되는
기능이 있죠. 네, 그래서 조금 이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경우에는 틀니와 임플란트를 좀 병행해 볼 수 있는 하이브리드 치료 방법을 선택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임플란트 등 치과 치료가 환자 친화적으로 좀 여전히 많이 이제 바뀌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치과에 가는 게 너무 무서운 분들, 뭐 공포증이라고도 표현을 하시던데 그런 분들도 굉장히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방법도 하나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치과 치료하면은 무섭죠. 예,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치료를 받을 때는 좀 이게 무서운 느낌이 있는데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요즘에는 수면 마취, 무통 마취들이 많이 보급이 돼서 네. 환자분들의 불안감과 통증을 감소시켜주고 있는데요. 치과 공포증이 많으신 분들이나 턱관절 장애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입이 잘 안 벌어지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입에 뭐가 들어가면은 이렇게 약간 구역 반사, 개깅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수면 마취를 통해서 굉장히 편안하게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제 정신적인 부분 때문에 이런 반사작용,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너무 긴장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구역질이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수면 마취를 통해서 편하게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아니, 또 수면 마취라고 하니까 혹시라도 전신 질환이 있으시거나 하신 분들은 나도 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어떤가요? 뭐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제 심장 질환이라든지 네. 너무 고령의 환자분들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전신적인 컨디션을 고려해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공포증이 있는 분들은 또 이런 수면 치료나 무통 마취를 통해서도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더 이상 치과를 너무나 무서운 곳, 멀리하고 싶은 곳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가까이 두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받아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 권민수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가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또 자연치를 살릴 수 있는 경우 사례를 통해서 비교하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지금 임플란트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인 분들 계시다면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저희 권민수 원장님과 상담을 좀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원장님, 저희 그 임플란트 치료법이나 뭐 임플란트, 틀니 함께하는 치료법, 또 다양한 치주 질환을 치료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오늘 많이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런 치료를 앞두고 있는 환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자연치아는 최대한 보존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자연치아 같은 경우에는 요즘 임플란트도 굉장히 발전해서 접근성이 좋지만 한번 발치하게 되면 자연치아는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소중한 내 치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고요. 네. 요즘 날씨 좋아서 야외 활동들 많이 하시는데 네. 야외 활동 하시다가 넘어져서 다치셨을 경우에 혹시나 치아가 빠졌다면은 그 치아를 흰 우유나 생리식염수에 담아서 가까운 치과에 꼭 1시간 내로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입술이나 턱 같은 부분이 찢어졌을 경우에는 그 해당 부위에 대한 응급조치를 받으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컴퓨터 분석 임플란트, 하루 완성 임플란트 굉장히 보편화됐지만 네. 아직은 약간의 오차가 존재를 하고요. 아무래도 임플란트는 사람이 손으로 하는 외과적인 술식이다 보니 네. 경험이 많은 수술 전문의에게 진료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치과 치료법들 소개해 드렸는데요.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권민수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 장수 파트너 건강 매거진 함께 하셨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건강엔 한경을 검색하시고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